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까? 또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내릴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에서 발생할 뻔한 이 금융위기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정점을 치고 끝나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영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자, 한번 살펴보면 2022년 8월 17일에는 무려 소비자 물가지수가 10.1%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그거보다 약간 하락해서 9.9%가 나오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자,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영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영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 달에는 6.2%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그보다 더 높은 6.3%가 나와요. 3%가 나와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영국 정부는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야 할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럼 파운드화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감세가 아닌 증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풀려있는 파운드화를 세금 인상을 통해서 정부의 곳간으로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럼 시장에 풀려있는 파운드화가 줄어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는 파운드화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해서 파운드화를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 국채를 매도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파운드화를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풀려있는 파운드화가 줄어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파운드화를 줄여서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증세, 양적 긴축,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감세 정책을 펼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야 되고 파운드화 가치를 올리면 증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영국의 새 총리가 감세를 해버린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22년 9월 25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영국 트러스 내각 파격 감세 개인소득 주택세 50년 만에 최대폭 인하 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감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개인 내는 소득세의 세율을 낮춘다. 두 번째,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기준을 대폭 올린다. 세 번째, 19%에서 25%로 올리려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한다. 네 번째, 향후 6개월간 600억 파운드, 약 94조 원을 들여서 민간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게 뭐예요? 감세 정책이죠. 증세 정책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정부에서 증세 정책이 아닌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한 해 정해진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산. 그죠? 이 예산은 세금을 통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새로 당선된 총리가 이 세금을 줄여버린다고 합니다. 자, 예산은 그대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세금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려면 어떻게 돼요? 빚을 내서 메꿔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팔겠죠? 정부에서. 그러면 국채를 팔아서 받은 파운드화를
어떻게 해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장에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장에 파운드와 공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파운드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자,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럼 파운드와 가치는 더욱 급락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 자, 감세를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국채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장에. 자, 국채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국채를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앞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새 총리의 감세 정책을 통해서. 자, 그럼 국채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빨리 팔겠죠. 자, 그래서 국채를 먼저 파는,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국채를 이렇게 미리 파는, 투매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발행 물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결국 뭐예요? 감세를 통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 국채 가격 폭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영국 연기금. 자,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 영국 연기금이 LDI라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온 거예요. 자, 그럼 LDI 파생 상품이 뭐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9월 30일 한국경제기사예요. 파생 상품 LDI에 물린 영국, 자,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연기금 디폴트 공포 금융시장 내간대나. 자, 영국과 미국 연기금이 주요 전략으로 활용해온 부채 연계 투자 LDI가 금융 불안의 내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LDI는 부채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의 일종인데 요즘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커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LDI는 채권 값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커지는 그런 상품이에요. 시장에서는 LDI 투자 비중이 큰 영미 연기금 중 일부가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여파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까지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10여 년 동안 영미 연기금 사이에서 투자 전략으로 각광받아온 LDI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29일 보도했다. 영미 연기금 운용사들은 연기금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파생 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늘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LDI다. 영국 연기금은 LDI를 통해 3, 4파운드를 투입하면서 10파운드어치 국채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다. 그러니까 3파운드를 가지고 10파운드어치의 국채 투자를 하는 효과를 누린 거예요. 거의 3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3배 이상 더 버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3배 이상 더 많은 손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자, 그래서 지난해 말 영국 연기금의 LDI 투자 규모는 총 1조 6천억 파운드, 약 2,548조 원으로 10년 전 2011년 4천억 파운드의 4배로 급증했다. 2019년 영국 연기금 중 45%가 LDI 투자를 늘렸고 일부는 7배 레버리지까지 쓰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면 7배를 먹는 거고 하락하면 7배의 하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LDI발 공포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총 1조 8천억 달러, 약 2,576조 원 규모의 미국 기업 연기금 중 일부가 LDI 투자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연금 등의 LDI 노출액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영국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일단 미국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죠. 최근 영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전만 해도
LDI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 23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국채 가격이 금리가 급등한 거죠. 한 결과 영국 연기금들은 10억 파운드,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마진콜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LDI는 지금 영국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그것도 3배 레버리지 효과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배 이상의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영국 국채 가격이 그 트러스 그 총리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배 이상의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영국 연기금들이 자, 이게 지금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증거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마진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증거금 역할을 한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추가 증거금이 필요해져서다. 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기업 연금들은 올 들어서만 추가 증거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납입했다고 보험 자문회사 월리스 왓슨 타워스가 분석했다. 그러니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자, 여기도 지금 미국 기업의 연금, LDI 파생 상품에 투자한 그런 그 미국 기업 연금들도 지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LDI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됐다. 이 때문에 LDI 투자 전문 운영 인력들도 국채 금리 급등을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기간 지금 저금리 상황이었고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기준금리 같이 올리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DI가 2008년 리먼 브러스 부도 사태 같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보험 중개사 에이온의 칼럼 스코 파트너는 연기금이 마진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내던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죽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국 연기금이 LDI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LDI 파생 상품은 3배 레버리지를 누리면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영국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국 국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영국의 새 총리가 감세를 한다고 한 거예요.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채 발행 물량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근데 LDI 파생 상품은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LDI 파생 상품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배 이상의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증거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니네 보유하고 있는 국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서 빨리 갚아라. 이런 마진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국채를. 그래서 국채 대량 투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더욱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더욱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영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 2022년 9월 28일 기사 파이낸셜 랜스 기사예요. 영국 은행들 신규 주택 대출 중단, 집값,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폭락할 수도. 그래가지고 금융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영국 대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은행들이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지난주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이에 따른 대규모 재정 적자를 동반한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예 신규 모기지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버진머니, 스키터 빌딩스 사이어트 등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 일부가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로이드 은행 그룹 산하의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 헬리팩스 역시 브로커들에게 일부 신규 모기지 중단을 통보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가 계속 폭등하면 자,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지 지금 책정이 안 되겠죠? 매일매일 다르게 지금 폭등하고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얼마나 책정할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신규 주택대출을 중단하고 새로 발행할 때 주택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서 발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규 주택대출을 중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연기금이 LDI 파생 상품이라는 것에 투자를 했어요. 이 LDI 파생 상품은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3배 레버리지를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 새 총리가 감세를 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영국의 국채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DI 파생 상품은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국채가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배 이상 더 큰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네 국채 가격이 더 폭락하기 전에 빨리 국채 팔아서 현금 확보해라. 현금 확보해서 빨리 갚아라 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투매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날마다 금리가 지금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폭등하게 되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 얼마까지 책정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은행들이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채 금리가 계속 폭등하면 대출 중단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 금리 폭등한 그런 폭등한 금리 그 수준과 맞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재지정해서 내놓겠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얼마나 비싸질까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한 그런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대출 이자를 못 갚고 대출 원금을 못 갚아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대출 원금을 못 갚게 되면 그 대출 해준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마치 미국에서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대출 원금을 못 갚고 결국에는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폭등하면서.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예요. 국채 가격만 폭락한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집값까지 폭락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은행까지 지금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뻔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영국 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어떻게 돼요? 영국의 파운드화를 버리고 달러를 매수하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수하는 세력이 크게 늘면서 파운드화는 폭락하고 달러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다. 이때 당시에. 결국 영국의 새 총리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국채 물량이 크게 늘어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국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국채 투자자들이 국채를 던지면서 그게 더욱 가속화된 거죠. 결국은 뭐예요?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투입이 됩니다. 구원투수로. 2022년 9월 29일 기사예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영국 중앙은행 금융시장 혼란에 긴급 국채 매입, 양적 긴축 연기한다. 그게 뭐예요?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 양적 완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양적 완화가 아니라. 근데 지금 양적 완화를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연기한대요. 그래서 지금 100조 원 규모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영국 국채를.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원래는 영국이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파운드 가치를 올려야 되고 파운드 가치를 올리려면 증세를 해야 되고 양적 긴축을 해야 되고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새 총리가 감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정책까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라도 지금 인하가 아닌 인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사를 하나 보면요. 2022년 9월 27일 기사예요.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속절없이 추락하는 영국 파운드와 감세빨 사상 최저치의 금융시장 대혼란.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긴급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영국이. 근데 여기 보면 금융시장에서는 BOE,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와 같이 폭락에 대응해서 이번 주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중앙은행 BOE는 이날 늦은 오후 성명에서 자산가격 급변에 따라 금융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물가 목표 2%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금리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OE는 그러나 11월 3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긴급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11월 3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볼까요? 감세했죠.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긴급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줄 알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운드화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더욱 치솟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기준금리 인상을 11월 3일 이후에 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뉴스 기사에서.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영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LDI 파생 상품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LDI 파생 상품 투자의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국채를 대량 투매하는, 마진콜을 받아서 국채를 대량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럼 국채를 대량 투매했으니까 국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또다시 영국 중앙은행에서 파운드화를 찍어서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채를 또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또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결국 지금 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지금 LDI 파생 상품에 투자가 많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되게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거의 막 5%대까지 올린다고 우리가 그 점도표에 이렇게 찍어놓은 거 봤잖아요. 못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발생된 금리가 올 뻔했던 이 사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올리지 못하겠구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올리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영국의 이번 사건은 앞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못하겠구나 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점도표에 이렇게 막 찍어놨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점도표에 찍은 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